신호위반 한 번에 34만 원입니다. 베트남 벌금이 최대 50배로 뛰었고 외국인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13년째 살고 있는 옹박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모르고 있다가 큰 벌금을 물은 것들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출장 온 분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하노이 시내에서 그랩 오토바이 뒤에 탔다가 신호 위반으로 기사와 함께 잡혔다는 겁니다. 본인이 운전한 것도 아닌데 같이 붙잡혀서 더 당황했다고 합니다. 기사가 벌금 내는 걸 옆에서 봤는데 금액이 한화로 약 34만 원 정도라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5만 원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단속 한 번에 한 달 용돈이 날아가는 셈이라 충격이 컸던 겁니다. 13년 살면서 베트남 법규가 이렇게 단기간에 강화된 건 처음 봅니다. 2025년 이후로 교통 벌금이 최대 50배까지 뛰었고 외국인이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전 베트남을 생각하고 오면 큰 코 다칩니다. 오히려 외국인은 언어도 안 통하고 법도 잘 모르면 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정확히 아는 게 곧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첫 번째, 교통법규가 2025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 느슨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168호로 교통범칙금이 기존 대비 최대 50배까지 뛰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숫자만 봐도 단속 의지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느껴집니다. 오토바이 신호 위반은 예전 100만 동에서 지금은 400만에서 600만 동, 우리 돈으로 약 23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오토바이 한번 잘못 몰면 며칠치 생활비가 날아가는 겁니다. 자동차 신호 위반은 더 셉니다. 1800만에서 2000만 동까지 약 104만에서 116만 원입니다. 자동차는 액수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문을 열다가 사고를 내면 2천만 동 안팎, 역주행도 1800만에서 2000만 동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전부 시행령 168호로 한꺼번에 강화가 된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위반도 이제는 큰 돈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운전면허 점수제도 새로 생겼습니다. 1년에 12점이 주어지고 위반할 때마다 점수가 깎입니다. 점수가 다 깎이면 면허가 정지되니 누적 관리도 중요해졌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단속 카메라가 전국에 깔려서 신호 위반을 비롯해 20가지가 넘는 위반을 자동으로 잡아낸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로 운전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젠 어디서든 찍힌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좀 무서운데요.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시행령 176호에 따라서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의 10% 최대 500만 동 약 29만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고 하네요. 액수가 작지 않아서 신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지나가던 시민이 제 위반 장면을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신고자 신원은 비밀로 보호됩니다. 예전에 한국도 이런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카파라치가 엄청 늘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민 출퇴근길에 이걸 모르고 습관적으로 운전하다 걸리는 경우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본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해진 겁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입니다. 맥주 한 잔도 안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딱 한 잔이 인생에서 가장 비싼 한 잔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행법상 운전자 몸에서 알코올이 검출되면 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합니다. 한국처럼 0.0% 이하는 봐준다? 이런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단 1이라도 나오면 끝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다가 그대로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기준으로 혈중 농도가 높으면 벌금이 3천에서 4천만 동, 한국 돈으로 약 232만 원까지 나오고 면허도 2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2년 가까이 묶이면 생활 자체가 불편해지겠죠. 베트남 국회에서 기준 완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현행 제로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당분간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 잔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방린에 있는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분이 회식 후에 차를 직접 몰다가 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소주 한 잔이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는데 결과는 벌금에 면허까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술 마셨으면 그냥 택시를 부르든가 그랩을 부르는 것. 베트남에선 선택이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라도 술을 마셨다면 무조건 택시나 그랩을 부르십시오. 네 번째, 드론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베트남에 들고 들어갔다가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가볍게 생각하다가 큰 곤란을 겪기 쉽습니다. 베트남 드론 규정은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다릅니다. 다만 2025년 시행령 288호로 기준이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250g 미만의 소형 드론은 금지 구역만 아니면 취미용 비행 허가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드론을 챙겨오기 전에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250g이 넘는 드론은 비행할 때마다 국방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 2주 전에 신청해야 하고 외국인은 현지 법인이 대신 신청을 맡아줘야 합니다. 비용도 하루에 수십만 원씩 나온다고 하네요. 절차가 까다로워서 사실상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이 큰 드론을 가져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군사시설, 공항, 관공서 주변, 그리고 야간 비행은 무조건 금지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멋진 항공 영상 하나 찍으려다가 기기를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자담배입니다. 2025년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쓰던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전자담배는 베트남 입국 시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면 즉시 압수되고 사용하다 걸리면 최소 300만에서 500만 동, 하나로 따지면 약 17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코스나 릴 같은 가열식도 똑같이 금지입니다. 한국에서 쓰던 습관 그대로 오면 첫날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담배로 바꾸거나 베트남 체류 동안은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안 거저 놓은 게 마음이 편합니다. 여섯 번째, 현금이 5천 달러를 넘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이걸 모르고 큰 돈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입국 시 미화 5천 달러를 초과하면 세관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 없이 통과하다가 엑스레이에 걸리면 벌금에 몰수, 장시간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 금액이 넘으면 그냥 편하게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출국할 때 입국 신고서 원본이 있으면 그대로 반출도 됩니다. 큰 돈일수록 신고가 본인을 지켜주는 셈이죠. 일곱 번째, 마약과 성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호기심이나 실수로도 절대 발을 들이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베트남은 마약 복용, 소지, 제조, 매매를 아주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고 특히 미성년자 관련은 가중처벌입니다. 외국인이라고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영역입니다. 클럽이나 유흥가에서 모르고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음료는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낯선 곳에선 늘 주변을 한 번 더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자 오버스테이입니다.
관광 무비자나 이비자 만료일을 놓치면 벌금의 출국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출국일을 여유 있게 잡고 만료일은 캘린더에 꼭 표시해 두십시오. 비자런도 자주 하면 입국 거부나 블랙리스트 위험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베트남이 예전엔 봐주는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2025년 이후부터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아는 만큼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통법규는 인공지능 카메라 단속에 신고 포상제까지 생겼고, 음주운전은 제로 기준, 전자담배와 드론은 아예 막혔습니다. 외국인이라 봐주는 건 없고 오히려 모르면 더 손해입니다. 모르고 당하기엔 액수가 너무 커졌습니다. 오늘 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이나 현지 법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